동시대에 함께 활동하던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데뷔했을 때는 뭐 조용필 선배님은 가왕으로 이제 이미 계셨고. 네. 그때 데뷔했을 때 함께 나온 노래가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그다음에 남희 씨의 빙글빙글, 아이고. 김범용 씨의 바람 바람 바람. 아이고. 이선희 씨는 엄청난 곡들, 히트곡들 부르고 있었고요. 구창모 씨, 뭐 소방차, 윤신혜 씨, 어마어마했네. 이은하 씨, 정수라 씨 이렇게 네, 많이 대단했네요. 활동을 했죠. 그 라인업이 정말. 거의 매일매일 만났어요. 아니, 대기실에서. 뭐 현철, 네. 서른도, 태진아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연배로는 좀 위지만 네. 사실 가수로는 또 후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태진아 선배하고 송대관 선배는 외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이어서 현철 이제 트로트가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현철 선배님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커진 거죠. 트로트가 가요계 판에서. 그래서 두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시지만 이제 활동을 별로 활동이 없다가. 네, 조금 있다가 그때 당시에 또 트로트 가수로 지금은 조금 활동이 뜸한 김지혜 씨도 있었죠. 그렇죠. 네, 김수희 선배. 그때는 심수봉 선배님도 활동을 했었어요. 네. 어찌 보면 주현미 씨가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한 장르로 끌어모으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쩜 그게 이렇게 점을 찍은 그죠?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르죠. 네. 예상 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약사로. 그러게요. 약사로. 약대 졸업하고 네. 약국 개업해서. 약국 개업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아니라 동생들 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나면 저는 다시 공부를 해서 멋진 연구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꿈은 이제 접어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데뷔하고 한 10년 좀 지나서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데뷔하고 10년까지도, 네. 95년까지도 네, 다시 연구원이 되리라. 네, 그렇게 박사해서. 네, 신약 개발을 하고 어쩜 제가 가수가 안 됐으면 지금 코로나 개발하는데 백신 개발. 네,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멀어져가는 걸 어느 순간 느꼈는데 그때 참 슬펐어요. 제가 그때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감정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약학 공부가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10년이 됐어도 노래한 지 10년이 됐어도 왠지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좀 더 거슬러 가 봅시다. 그러니까 네. 약국 하다가 어느 날 노래 불렀더니 내가 뭐 세상을 뒤집어 놨어. 근데 솔직히 그거 믿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일 어렸을 때 야, 얘 꼬마가 노래 잘하네 소리 들은 게 도대체 몇 살 때부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MBC 정동에 있을 때예요. 그때 MBC가 문화체육관 옆에 정동에 있을 텐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MBC 방송국에서 이미자 스페셜 아워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하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문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툭툭 두드려서 선생님하고 몇 마디 하시더니 저더러 가라고 아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경연장이었던 거예요. 이미자 노래 따라 부르기? 네, 흉내 내기죠. 그러니까 스페셜 아워. 그래서 거기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예선이었어요? 아니요. 본선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다가 바로 본선에 네. 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기억이 친정아버지가 뭔가 해놓으셨나? 그래서 그
연습은 했겠죠. 낮에 가서 연습하고 어. 그게 이제 저녁 때 공연이었으니까. 그럼 그때는 아마 참가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든지 네. 아니면 연습이라고 느낀 게 예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PD가 그냥 혼자 보는 그런. 연습해봐 해가지고서는 네. 이제 집에 가 시켰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때는 이제 대상이 그랑프리라고 그래서 트로피를 제가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미자 선생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잊을 수 없는 연인인가 그런 노래였어요. 그때 이제 그 기억은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가 저를 엄청 맞다리고 그러니까 노래를 꽤 잘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예. 따라 부르고 그랬겠죠.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주위 분들한테. 우리 뭐, 딸 노래 잘한다. 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러면은 괜히 노래 시키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우리 현미 노래 잘한다고. 약주 한잔 하고 들어오셔서 네. 잠자는 애 깨워가지고 노래하라고. 네. 진짜요? 네. 정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겨울에 특히 자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찾아오거나 친척이 찾아오잖아요. 예. 밤늦게 이제 오시거나 그러면 자고 있다가도 저를 깨워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 3학년 지나서부터는 저도 이제 사춘기 그런 자존심이 있고. 뭐 부끄럽고 내복 입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내복 입고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뭔가가 안 맞고 그런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뭐라고 안 부를 수는 없고 그럼 막 울면서 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죠. 쟤 저렇게 감정이 풍부하다고. 저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것 좀 보라고. 우리 현미가 저렇게 감정이 풍부하다고. 세상에.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건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를 많이 여러 군데 실습을 시킨 것 같아요. 지금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코울릭이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나 이런 데 흘러나오는 노래를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게 시작이었겠죠. 네. 누구한테 제대로 뭐 교육받거나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없죠. 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셨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청이 좋았어요. 노래 정말 그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리고 노래하시기를 좋아했어요. 옛 노래를 그래서 그 멜로디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 그게 자연스러웠나 봐요. 결국은 아버지 피를 물려받으신 거고 네. 아버지가 또 노랫가락 부르는 걸 좋아하셨겠고. 네. 근데 근데 목소리 톤은 엄마 닮았어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네. 목소리 톤은 엄마인데 성량이나 뭐 이런 건 또 아버지. 네. 그런가 봐요. 뭐 내친 김에 화교 출신이시잖아요, 또. 네. 아버님은 원래 산동에서 이제 산동. 나셨고, 네. 본 적이 산동이죠. 예. 할아버지가 이를로 그때 이제 전쟁 중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중국 거기서 한의사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게 안 됐나요? 아니 한국에서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가 않죠. 많이 포용을 하고 많이 이제 세계는 하나라고 하지만 그 차별은 특히 그 시절은 심했죠. 많이 옛날에는. 심했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하는 건 그때만 해도 중국 면허증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환자를 보고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게 허용은 됐었어요? 네,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책을 좀 바뀌면서 못하게 된 그때가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외국에 가셨죠. 외국으로? 대만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신 거죠. 저희는 여기 남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걸 보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전혀 그럴 어떤 수가 스토리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은 내 나이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지금은 돌아가셨네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참 어땠을까? 그런 환경에서 차별이 심하고 또 마땅한 그런 그 수입원이나 이런 것도 찾기 어렵고. 했을 때 부양해야 될 가족들은 많은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혼자 대만으로 가셔서 뭐 어떻게 지내셨을까?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남겨진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개고생을 했다고.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가 우리들 데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맞딸이시고. 네. 동생 동생이 이제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있었었죠. 근데 줄줄이. 지금 네, 막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요. 아이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이남 이녀. 아무튼 줄줄이 사남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가 그러면 다 친척집을 그때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넷을 데리고 어디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또 그만큼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뭐 지위도 안 되고 엄마. 예, 네. 예. 그래서 뭐 작은 아버지 집, 뭐 이모네 집, 외삼촌네 집 이렇게 우리들 데리고 전전하며. 네, 많이 다녔어요. 아유, 지금이니까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요. 다. 지금이니까 웃으며 얘기하죠. 네.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일 때였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네. 시대였으니까 네. 동생 없고 손 잡고 그리고 뭐 새 옷이나 사 입을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외국으로 가고 또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있는 그래서 피해 다녔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참. 그러니 그 모습 엄마의 그 모습 막내 동생을 업고 그 위에 동생을 손에 이렇게 잡고 걸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우린 남겨놓고 또 다른 데로 엄마가 동생들 데리고 떠나는 그 모습은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엄마한테 뭐 잘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여워요. 엄마가. 그렇죠. 네. 지금도 그냥 눈이 뻘개지시고. 그 아버지는 아무튼 초등학교 4학년 주현미를 불러내서 이미자 노래 부르기 대회에 네. 그랑프리 타게 하시고 네. 그리고는 이제 그냥 대만으로 가셨어요. 가버리신 거고 어머니는 맞딸인 네가 빨리 대학 졸업해서 네. 돈 벌어서 네. 동생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니 네. 너는 약대를 가라.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친척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전주에 계신 작은 아버지, 또 광주에 계신 큰 아버지, 또 그때 구례에 이모가 사셨어요. 네. 네, 엄마가 거기까지 가서 또 김제 외삼촌 친척분들의 도움이 많았죠.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약대 합격하시고 네. 약사가 돼서 빨리 돈 벌어야지 생각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대학가요제 나가셨었잖아. 강변가요제. 그러니까. 대학교 때. 거기 왜 나가신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약국 차려야지. 맞아요. 강변가요제 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맏딸이고 뭔가 엄마의 그런 슬픔을 내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약대 공부도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렇게 같은 또래들이 뭐 음악을 하고 막 네. 이러니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 연습실에 갔는데 구경하러 갔죠, 저 혼자. 그러다가 노래를 막 연습하길래 따라 불렀더니 이제 거기 이제 우리 대학교 외 동아리 밴드들은 예. 1기, 2기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예, 예. 선배가 노래를 들어보고 우리 투보컬로 가자. 그래서 같이 참여해주겠냐고 예. 프로포즈를 해서 예. 같이 하게 됐죠. 예. 참가를 하게 그냥 됐죠. 단순한 호기심에 네, 그랬었어요. 그게-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가수 길로 가볼까 이 생각 아니고. 아, 네. 가수의 길은 그때 제가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연예인 된다는 그렇죠. 거를. 네. 딴 따라가 웬 네. 말이냐 뭐 이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게다가 약대생이면 네, 공부를 이 해야 사자 됐으니까. 붙은 약사가 예정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죠. 음, 그리고 엄마가 알면 실망하실까 봐 그냥 정말 그러니까 몰래 네.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상을 탔나요? 장려상 장려상. 탔어요. 네, 그 팀이. 어떤 노래였어요? 이 바다 이 겨울 위에서라는 노래인데 이 바다 이 겨울. 겨울 위에서 어. 약간 시적이죠. 그 기타 친 친구가 작곡을 했고 그러니까 밴드였는데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보컬 둘 6인조 밴드였죠. 예. 네. 이 바다 이 겨울 위에서 네. 조금만 불러주세요. 겨울 하늘 아득한 파도 소리는 갈 길 잃은 내 젖은 눈물이여라. 대학생들이 썼으니까 엄청 시적이고 그랬을 거예요. 대잔하네. 네, 트로트가 아니네요. 밴드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네, 발라드풍에. 네 발라드였죠. 이 곡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랬을걸요. 예. 제가 시켜보길 잘했네요. 네, 어쩜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고 바로 요즘은 찾아서 옛날 자료들도 영상이 다 있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정말 잊고 싶은 영상도 다 올라와 있어서 제일 잊고 싶었던 영상이 뭐예요? 아직도 왜 88년도에 상을 받고 네. 이 기쁨을 누구한테 전하겠냐고 그때 이덕화 선배님 물어봤는데 여보? 제가 네 정말 그건 정말 다시 돌아가서 아니 엄마라고 먼저 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심지어 막 놀려요 후배들이 그땐 절실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뮤지션이 자기 음악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올인을 하고 그 영광을 안겨주기까지 엄청난 뒤에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요. 뭐 내친 김에 더 소개하세요. 임동신 씨. 네, 애들 아빠. 그분도 음악을 하셨던. 그렇죠. 그죠? 그때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기타 파트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음악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공연하면서 친하게 된 거죠. 공연 다니면서 네. 조용필 밴드랑 같이 다니니까 그때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죠? 그 팀들 좀 해외 공연도 막 같이 다 다니고. 네. 해외 공연을 한 40일 그때 여행 자율화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외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이제 미주 순회 공연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국일보사 주최로 그렇죠. 미주에 있는 한국일보사 구독자들에게 그런 공연을 무료 공연을 했었어요. 해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그리고 저희도 그때 저와 김범용 씨가 신인상을 받아서 근데 거기 안에 선정되기도 참 어려운 건데 최고 팀들만 모아서 가는데 네. 어쨌든 40일씩 같이 먹고 자고 하며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 친하게 되고 정분이 나고. 네, 그랬겠죠. 젊은 남녀 청춘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본인도 한참 이 최인기 고조돼 있을 때 결혼하면 내가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그 꿈이
나는 연구원으로 가면 돼. 뭘 모르셨구만. 그랬어요. 그래서 순진하셨던 거고 어찌 보면.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왜 꼭 가수를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하고, 뭐 다 외면을 한다면, 그러면 굳이 그렇게 내가 해야 연구원 되나? 하면 되지. 네, 뭐 이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제가 순진하셨구만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현명하셨던 거예요. 아, 가장. 그런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 그분 네, 곡이죠. 임동신 씨 곡이에요. 그죠? 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버전 아닙니까? 그렇죠. 트롯에서 또 네. 조금 변화된. 네, 네. 16비트 그러니까 트로트가 아닌 네, 음. 리듬에. 아무튼 그 여보가 그렇게 고마워서 대상 타자마자 그 여보를 왜 어린 거였죠. 어리고 그렇게 외쳤는데, 네. 그리고 그 본인도 별로 안 좋아. 그 영상 좀 안 틀었으면 좋겠다. 네, 제발 좀. 예. 오늘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네. 더더욱 그 영상을 많이 틀 겁니다. 주현미 씨가 가장 싫어하는 영상 이러면서. 참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습이. 그나저나 강변가요제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수 네. 데뷔한 얘기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약국 개업했잖아요. 네, 근데 돈이 잘 안 벌렸습니까? 네. 저기 필동 펌프장 남산 밑에 대한극장 뒤에 그 펌프장 옆에 약국이었는데 거의 동네가 끝나는 무렵 지점이에요. 산동네 가까이. 네, 그 좀 큰 길가로 내려오실 돈이 없었구만.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약국도 사실 그렇겠죠. 나이 24, 5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요. 다른 뭐 큰 약국에 어디 제약회사나 뭐 이런 취직했다 온 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대형 약국, 종로나 예, 예. 이런 그런 데 있잖아요, 약국거리. 그런 데에서 실전을 좀 하고 술 훈련을 받고 와야 와야 되는데 전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약국을 그래서 차린 그냥 거예요. 팔이 날렸어요. 네. 그러다가 정말 그때도 너무 마음 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이 가수 데뷔가 이게 이게 좀 운명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주 정말 중대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점에. 무겁고, 네. 왜냐하면 약국은 안 되고 돈은 없고 동생들은 커가고. 네. 생활은 해야 되고 점점 약은 진열은 해놨는데 다 빈통이고 도매상들은 와서 결제를 한 달에 2번씩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갈 길이 없었는데 네. 예전에 오아시스 레코드 회사에서 제 기념 앨범을 아버지 때문에 낸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네. 근데 그때 저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네. 정종택 선생님이 어느 날 여름에 찾아왔어요. 약국으로. 어떻게 예고도 없이.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어린 주현미가 노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엄마가 많이 반대했으니까 이제는 다 커서 대학교도 졸업했겠다 나름 계산을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그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때도 제작비나 이런 것들도 감당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레코드 회사마다 주면 전속 가수 제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일단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그 데모 테이프를 녹음하러 간 거예요.
약국을 잠깐 엄마한테 엄마 나 잠깐 약속이 있으니까 잠깐이면 돼. 노래 한 곡만 녹음하고 오면 되었으니까 엄마한테 맡겨놓고. 노래 녹음하러 간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요. 아, 다른 약속이 있다고? 네. 둘러대고? 네. 노래 녹음하러 간다면. 알겠습니다. 네. 엄마가 그래서, 반대하니까? 네. 어디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온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노래 녹음을 한 곡만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 녹음실이 빌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빌릴 돈이 없으니까 노래 또 한 곡만 하니까 예. 보통 녹음실을 한 프로그램을 빌리면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 네, 근데 이제 잘하는 가수들이 오면 그 시간을 다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그 메인 가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조미미 선배님이셨어요. 조미미 씨. 조미미 선배님이 이제 메들리 그때 예, 한참 유행했으니까 그 메들리를 녹음하러 이제 오셔야 됐었나 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거기 문예부장이라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오실 거라고. 못 온다고 아예? 네. 아. 왜냐하면 펑크 낸 거네요. 네. 가창료 문제가 있었는데 돈? 그 회사에서 지불을 알겠어요. 안 됐나 봐요. 그래 펑크가 난 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결과물은 회사에 가져가야 되고 예. 기획을 자기가 녹음실을 한 거니까. 빌려놨고. 네. 그런데 노래를 하겠다고 어떤 여자가 누가 와 있고. 그래서 저한테 네가 물어보는 해봐라. 네. 노래를 하러 왔냐? 노래하는 네. 가수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녹음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게 22곡이에요. 옛 노래가. 근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울고 오는 박달재다 그러면 전자올간으로 땅땅땅땅땅땅땅 이런 멜로디를 거기 입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연습하고 그걸 듣고 따라 부른 거죠. 그래서 22곡, 한 번에 네, 모르던 노래까지.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연습은 했죠. 그렇게 해서 22곡을 부르고 그게 고속도로 메들리 맞아요. 쌍쌍 파티 네. 대박난 그 테이프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죠. 잠깐 약속 있다더니.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그 테이프가 엄청나게 팔려서 네. 거리에 뭐 리어카 네. 거기서 막 네. 계속 울려 퍼지고 그죠? 네. 이 얘기는 제가 알아요. 주현미 씨가 가만히 듣다가 이건 내가 부른 노래인데. 네, 맞아요. 그랬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본인은 몰랐다고요? 그렇게 그 테이프 팔렸는지? 네. 약국을 했었어야 되니까 망해가는 약국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 22곡 녹음하고 그냥 가서 약국하고 있는데 있었어요. 어느 날 남대문 시장 갔더니 내 노래가 나오더라. 네. 그때처럼 그때가 지금처럼 무슨 뭐 전화 이런 게 물론 있었지만 일일이 저한테 얘기할 그런 것도 아니었겠죠. 저는 노래만 불러줬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연락을 안 됐어요. 그 네. 회사하고. 네. 나중에 그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2집을 네, 녹음하자고 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가창료로 10만 원 받았어요. 2집 가창료로? 그러니까 1집에 일집, 대한 네. 후불로 10만 원. 네. 그때 10만 원 아무리 35년 전이라 해도 너무했다. 네. 그 녹음 테이프는 아마 전부 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막 몇백만 장 나갔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종택 선생께서는 결국 한국 데모 테이프 하러 갔는데 네. 예상치 못하게 이 쌍쌍 파티가 네. 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반사들에서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상상 파티를 발매한 회사가 그 회사. 오아시스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전속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네. 1집을 만들어내 보자. 네. 그게 바로 나온 게 이제 바로 그 해로군요.